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큰일이 있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답니다. 지금은 다들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네요. 저희 남편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의 가장처럼 살아왔습니다. 밑으로 10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남편은 동생을 본인이 키운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항상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대하고는 했죠. 오늘 석호가 펜션에 찾아왔어. 연락도 없이 갑자기? 도련님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그놈이 글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네. 어머 세상에. 석호 도련님한테 여자친구가 있는 것도 몰랐는데 심지어 임신을 했다니. 여자친구랑 결혼하겠다고 나보고 좀 도와달래. 나중에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꼭 갚겠다네. 도련님은 모르시는구나. 자기가 도련님 결혼하면 주려고 따로 돈 모으고 있었던 거. 그거 알면 엄청 좋아하겠네? 그 통장 주고 이걸로 결혼 준비하라고 했어. 배 불러오기 전에 빨리 식부터 올려야 하니까 시간이 없잖아. 잘했어. 자기가 도련님 생각하는 마음 하나는 정말 끔찍하다니까? 도련님은 좋겠네. 이렇게 든든한 형이 있어서. 아참, 그런데 도련님 여자친구는 어떤 분이래? 석호가 중국 무역회사에 다니잖아. 출장으로 중국 갔다가 만난 한국 여자인가 봐. 중국에 있는 한인업체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임신했으니 퇴사하고 한국 들어올 계획인가 봐. 어떤 사람인지 얼른 만나보고 싶다. 우리 애들한테도 곧 사촌동생 생길 거라고 말해줘야겠어. 애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도련님은 소위 말하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연애 중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었는데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을 듣게 되어서 저도 남편도 매우 놀랐었죠. 그래도 도련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새롭게 저희 집안 식구가 된 동서와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서, 우리 집에 안 쓰는 장난감들 있는데 가져다 줄게. 나중에 애 태어나면 유용하게 쓸 거야. 됐어요. 이 좁아 터진 집에 그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안 그래도 좁아서 숨 쉴 공간도 없는데 그런 낡은 물건 들여놓으면 더 답답해져요. 그래도 이거 꽤 괜찮은 거야. 애 키우는 집에는 이거 다 갖고 있는 국민 육아템이라고. 싫다고요. 형님네는 넓으니까 거기에 갖고 계세요. 쥐구멍 같은 저희 집에는 아무것도 안 놓을 거예요. 동서, 급하게 구한 집이라 맘에 안 드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곧 애가 태어날 건데 출산이랑 육아 준비는 해야 하는 거잖아. 형님,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급하게 구하느라 이렇게 된 게 아니라요. 돈이 없어서 이딴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거예요. 그래, 동서 마음이 속상한 건 알겠어. 형님이 뭘 안다고 그래요? 아무튼 쓸데없는 거 준다고 오지랖 부리지 좀 마세요. 동서는 결혼 생활이 불만족스러운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서방님과는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고 저희는 동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썼습니다. 형님, 저 취직 자리 좀 알아봐 주세요. 동서 아직 아이도 안 태어났는데 취직이라니? 그 몸으로 일하려고 하는 거야? 애 낳고 두세 달만 쉬다가 바로 일 나가려고요. 저는 도저히 좀이 쑤셔서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아이는 어떡하고? 동서 친정도 멀어서 도움 못 받는다고 했잖아. 돈 주고 이모님 한 명 부르면 되겠죠. 서방님도 동의한 거야? 베이비시터가 아이 키우고 동서는 취직하기로 한 부분 말야. 아이를 어떻게 키우던 제 맘이죠. 그런 것까지 일일이 남편한테 허락받고 살아야 해요? 형님, 진짜 꼰대다. 아이 양육 문제는 부부가 같이 상의하는 게 맞는 거야. 임신도 내가 하고 아이도 내가 낳을 건데 어떻게 키우든지 남편이 뭔 상관이에요. 잔소리 좀 그만하시고 빨리 취직 자리 알아봐 주세요. 저는 형님처럼 놀고 먹는 팔자가 아니라서요. 아이를 낳기도 전에 저런 말을 하는 동서를 보며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부부 사이가 안 좋거나 동선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아이를 낳자마자 맞벌이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여보, 서방님한테 물어봤어? 왜 갑자기 동서가 애 낳고 일을 구하겠다고 하는 거래? 석호 말로는 재수 씨가 원래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이래. 집에 있으면 병나고 나가서 사람 만나고 일을 해야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라서 아이 낳고 나서
바로 일을 하고 싶은가 봐. 그럼 정말 다행이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런데 어디에서 일자리를 찾지? 동서 지금 임신 중이라 면접 보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건 나한테 맡겨. 내 친한 친구가 중국어 교육 사업하잖아. 마침 동서도 중국에서 일한 적이 있고 중국어도 잘하고 그쪽으로 취직 자리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 여보, 친구가 동서 이야기 듣더니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거든. 그 대신 조건이 있어. 나 통해서 소개받았다고 하지는 말아달래. 아무래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면 껄끄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럼 내가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이런 업체에서 중국어 관련 직원을 구하는 걸 알게 됐다는 식으로 둘러댈게. 그렇게 동서는 저희 베프가 운영하는 중국어 교육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씩씩한 남자아이를 낳았고 얼마간의 산후조리를 마친 후 바로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형님, 이번 주말에 우리 준영이 좀 봐주세요. 주말에 무슨 일 있어? 주말에라도 부모가 아이랑 같이 시간 보내는 게 좋을 텐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요. 회사 워크숍? 그런 건 미리 얘기하고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 형님이 회사 생활이 어떤 건지 알기는 하세요? 그게 제 맘대로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가 어리면 회사가 배려를 해줄 텐데. 아이 있다고 해서 제 생활 달라지는 거 원치 않거든요. 저한테는 제 인생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형님이 저 좀 도와주세요. 아이를 셋이나 키웠는데 저희 준영이 한 명 못 봐주신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번 한 번만이야. 그럼 토요일 오전에 형님네 집에 준영이 내려놓고 갈게요. 동서는 그 이후에도 자주 아이를 맡겨놓고 회사에 나갔습니다. 서방님은 저에게 항상 미안해하면서 본인이 집에 있을 때는 최대한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타입이었는데 동서는 그런 기색도 없었습니다. 동서, 이 시간에 준영이가 왜 우리 집 앞에 있어?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서요. 도우미 이모님도 퇴근하고 제가 준영이 맡길 곳이 없잖아요. 동서 지금 밤 10시야. 이 시간에 누가 회사를 가?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래요. 저 말고는 해결해줄 사람이 없다고 급하게 부르는데 어떻게 외면을 해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밤 10시에 애 맡기고 나간다는 소리를 나보고 믿으라고 하는 소리야? 동서 솔직히 말해. 지금 놀러 가는 거지? 회사 간다니까요. 왜 남의 말을 못 믿어요? 동서 평소 행실을 생각해봐. 내가 그걸 믿게 생겼나? 2주에 한 번씩 회사 워크숍이 열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회사 회식이랑 야근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형님이 뭘 알아요? 형님네 펜션 운영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나 무시하나 본데. 내가 왕년에 진짜 잘 나갔어요. 나랑 만나고 싶다는 남자들이 한 트럭이었다고. 임신만 아니었어도 내가 한 남자한테 붙잡힐 이유가 없었어요. 나 정말 억울해. 원했던 임신이든 원치 않던 임신이든 동서가 아이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서방님 있을 때는 서방님한테 맡기고 서방님 없을 때는 나한테 맡기고 허구한 날 나가서 술 먹고 노는 걸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나가서 논다는 증거 있어? 나 지금 회사 가는 거야. 그럼 30분 후에 회사 사무실 배경으로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안 그럼 나도 준영이 맡아줄 수 없어. 형님이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에요? 나가서 돈 벌어본 적도 없고 밥벌이의 고단함도 모르는 형님 같은 사람이랑은 아예 대화가 안 통해. 동서가 다니는 회사는 제 친구의 회사였기에 동서가 항상 핑계대는 회사 워크숍과 회식 그리고 야근이 거짓말이라는 걸 진즉 알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밖으로 나도는 거라고 짐작하며 누구에게도 동서의 거짓말을 알리지 않고 항상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 있으니 점점 정도가 심해져 이제는 아예 말도 없이 아이를 저희 집 앞에 놓고 가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지연아, 너희 시동생 괜찮은 거야? 어디 크게 다친 건 아니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시동생이 다치다니? 네가 소개해준 수경 씨 말이야. 너네 동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간병해야 한다고 휴가 썼어. 그 얘기 듣자마자 너무 걱정돼서 너한테 연락했지 뭐니. 니네 남편이 자기 동생 끔찍하게 생각한다고 네가 여러 번 말했었잖아. 서방님이 다쳤다고?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나한테 연락도 없었지? 너는 모르고 있었어? 빨리 연락해봐. 수경 씨 남편이 회사 앞에도 자주 놀러 왔는데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 마음도 안 좋다, 얘.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서방님이 회사 앞에 자주 갔었어? 우리 직원들이 수경 씨네 부부 사이 좋아 보인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수경 씨도 키가 큰 편인데 남편분인 키가 어찌나 큰지 멀리서도 눈에 띈다니까. 아, 그렇구나. 일단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서방님이 동선의 회사 앞에 찾아간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서방님은 키가 크지 않아서 동서와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동선의 회사에 찾아온다는 키 큰 그 남자는 도대체 누군지, 서방님이 사고를 당했다는 말은 또 뭔지 제 머릿속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서방님, 지금 어디예요? 집에서 준영이랑 놀고 있죠. 병원이 아니라 집에 있어요? 병원이요? 누구 아픈 사람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서방님한테 별일 없나 궁금해서 그랬어요. 에이, 저는 3일 동안 집에 콕 박혀 있을 거라 별일 없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수경이 아주 친한 친구가 중국에서 결혼식을 한대요. 거기 다녀오고 싶다고 해서 갔다 오라고 했어요. 제가 연차 쓰고 준영이 보는 중이에요. 그래요? 동서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르고요? 아침에 신나서 캐리어 끌고 나갔는데 지금쯤 비행기 안에 있겠네요. 알겠어요. 그럼 쉬세요. 저는 동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동서가 돌아오는 날 집 앞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검은색 자동차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왔고 거기에서 내린 사람은 동서와 키 큰 어떤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길게 포옹하더니 이내 손을 흔들고 남자는 차 안으로, 동서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동서, 여행 잘 다녀왔어? 아직 아이도 어린데 여기저기 맡겨놓고 잘도 놀러 다니네? 형님은 애가 셋이라 못 놀아서 억울한가 보죠? 그럼 형님도 놀러 다니세요. 나도 자주 놀러 다녀. 다만 동서처럼 그런 식으로 다니지는 못할 뿐이지. 제가 뭐가 어때서요? 준영이 안 데리고 혼자 다니는 게 그렇게 이상해요? 제 눈에는 형님이 더 이상해요. 내가 뭐가 이상한데? 맨날 남편이랑 애한테만 붙들려서 살잖아요. 형님을 보면 여자라는 생각이 안 들고 아줌마만 보인다니까요? 애 셋 낳고 늘어진 백가죽 좀 보세요.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솔직히 돼지고기 비계 같고 역겹다니까요? 내가 아줌마 같고 뱃살 많아서 역겹다고? 내 눈에는 동서가 더 역겨워. 형님은 저한테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저는요, 남편한테 안 기대고 애 낳자마자 바로 일하고 돈 벌면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었다고요. 그에 반해 형님은 애 낳고 집에서 맨날 놀고 먹었잖아요. 안 쪽팔리세요? 애 낳고 집에서 노는 건 쪽팔리면서 배우자 놔두고 바람 피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 안 하나 보지? 뭐라고요? 동서가 다른 남자랑 여행 다녀온 거 다 알아. 우연히 집 앞에서 봤어. 내 눈으로 똑똑히 본 거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아, 뭐야. 나 들켰네. 할 수 없지 뭐. 그냥 이혼해야겠어요. 그게 다야? 미안하다거나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말도 안 하는 거야? 지루한 남자랑 사는 거 질렸어요. 어차피 헤어지고 싶었는데 잘 됐네. 형님이 제 남편한테 말해주세요. 나 다른 남자 만나니까 제발 나랑 이혼해달라고. 동서는 바람핀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형님이랑 다르다고요. 저는 엄연한 직장인이에요. 이혼하고 남편 수입 없어져도 별 타격 없어요. 그 회사가 그렇게 든든해? 그런데 어쩌나. 내 일부러 회사에서도 잘릴 건데. 네? 그 회사 대표 있지? 심하영. 그 친구가 내 동창이자 베프야. 동서가 하도 일하고 싶다고 난리치길래 내가 소개해준 건데. 어쩌나? 남편도 잃고 직장도 잃게 되어서. 설마 대표님이 저 자르신대요?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그런 사람은 자기 회사에 필요 없다면서 단칼에 너 내쫓는다더라. 동서가 한 거짓말을 모아보면 권고사직 사유는 충분하다면서. 안 돼요, 제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래도 일은 하게 해주세요. 저한테는 직장이 전부란 말이에요. 맨날 그러길래 난 또 일은 엄청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내 친구 말로는 업무 능력도 현저히 떨어진다던데.
동서가 이렇게 사건 사고 일으키고 제 발로 나가주니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래. 안 된다고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회사만은 다니게 해주세요. 아니면 다른 곳이라도 소개해 주시던지요. 우리 가족 사람도 아닌 동서한테 도대체 왜? 동서는 동서 인생 사는 게 좋다고 했지? 그럼 다른 사람 인생에 패 끼치지 말고 동서 인생 살아. 지금까지 동서가 한 짓은 민폐 덩어리 그 자체니까. 형님, 제발요. 저는 남편과 서방님에게 동서의 행각을 모두 알렸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까지 이뤄졌는데 다행히 준영이는 서방님의 아이로 밝혀졌습니다. 서방님은 소송을 진행해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갖게 되었고 아이를 제대로 키운 적도 없는 데다 바람까지 피운 동서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서방님은 많이 힘들어하기는 했지만 1년 정도가 지난 지금은 그때 이혼하기를 잘한 것 같다며 모두가 제 덕분이라고 말해주었답니다. 이혼당하고 회사에서도 잘린 동서는 지금쯤 무얼 하고 살고 있을까요? 서방님 말로는 가끔씩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는 하는데 그게 동서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